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스턴 빌라와 오는 주말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자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영국의 한 매체가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다, 장담할 수 없다는 상반된 보도를 내놓아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11월 월드컵 예선전도 무리하게 소집하거나 경기에 출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현지 최신 보도 내용,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또 실제 손흥민 선수의 상태는 어떤지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정보, 또 직접 팩트체크해서 또 현지 매체 보도도 분석해서 정확한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11월 1일 새벽에 영국 현지 보도 토트넘 뉴스에서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인저리 업데이트,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앞둔 부상 업데이트라는 보도를 했고, 이 보도를 국내 매체들이 인용해서 소개하면서 지금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본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엑스포츠 뉴스에서도 이 보도를 인용해 손흥민 선수가 2등급 허벅지 염좌가 의심되며 빌라전도 불투명하다, 손흥민 선수가 충격의 4경기 연속 결장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인터풋볼 역시 충격, 손흥민 또 결장할 수 있다, 출전 여부 말하기 어렵지만 확실히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는 영국 현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도 이번 10라운드 일정에서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가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겨뤘고 또 경쟁했던 팀이고 올 시즌도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맞대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일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는 이 경기에 큰 변수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를 지목을 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모든 것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빌라와의 경기 다시 승리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2023-2024 시즌 시작 이후 올 시즌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뛴 41경기에서의 토트넘의 승률은 54%였고요. 경기당 승점 2점, 경기당 득점 2점, 경기당 슈팅이 16개가 나왔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이 치렀던 6경기의 승률은 고작 33%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당 승점도 1점으로 절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경기당 득점은 2골로 같았고 경기당 슈팅은 15개로 엇비슷했지만 그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지거나 또 결정적인 승리와 또 승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유무에 따라서 팀 성적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데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매체는 어디냐? 토트넘 뉴스라는 매체인데요. 사실 최근에 많이 또 팬들에게 인용해서 전달되고 있는 토트넘 전문 채널입니다. 이름부터 토트넘 뉴스잖아요. 그런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스퍼스 웹처럼 오랜 기간 운영된 것은 아니고 지난 2023년에 설립된 매체인데요. 토트넘 팬들에게 매일 24시간 클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매일 독점 뉴스도 전하고 전문가 의견도 전하고 매치데이 컨텐츠, 전술 분석, 또 1군 팀뿐 아니라 유스팀과 여자팀, 그리고 클럽의 재정 및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두 전하고자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 토트넘 뉴스를 만든 설립한 인물은 평생 토트넘 팬으로 응원해왔던 맷 체더라는 분인데요. 여기에 이분이 그냥 팬일 뿐이지만 이런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지 팬들의 뇌피셜만으로 운영하진 않는다. 이 맷 체트라는 토트넘 뉴스의 설립자는 2008년에 있었던 토트넘의 리그컵 우승을 현장에서 직관을 했고, 또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과정도 현장에서 이제 체험을 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개장하고 이후 꾸준히 현장에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언론인 출신 기자들도 섭외를 했고, 또 토트넘 레전드인 폴 로빈슨의 독점 콘텐츠도 계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토트넘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또 팬 전문가 존 웨넘이라든지 재정 전문가인 다니엘 플럼리 박사, 그리고 라즈팔 브라르라는 의학 전문가, 스포츠 의학 전문가와 토트넘의 스카우터로 일했던
브라이언 킹 등 클럽의 내부 사정을 좀 알고 있는 인물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글을 통해서 토트넘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을 전한 인물은 라지팔 브라르라는 스포츠 의학 전문가, 스포츠 의사인데요. 기사의 본문을 살펴보면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이 현재 허벅지 부상 2등급으로 인해 에스턴 빌라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을 라즈팔 브라르 박사가 밝힌 거예요. 부상 전문가인 브라르 박사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를 결정한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출전 허가를 실제로 받기 위해선 막판에 체력 테스트, 피트니스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레이티스트 피트니스 테스트는 경기 직전까지도 몸 상태를 체크해서 뛰어도 문제가 없을지를 점검해야 된다. 의료진이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이 브라르 박사는 물리치료사이자 또 스포츠 과학자이자 의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토트넘 뉴스에 독점적으로 이 내용을 제공했다고 하거든요. 실제 이 브라르 박사의 코멘트는 미지근한 현재의 표현으로 보아 구단의 공식 발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 손흥민 선수의 허벅지 부상은 근육 긴장도 총 4등급 중에 2등급인 것 같다고 추정하면서 훈련에 만약에 복귀를 하더라도 통제된 상태에서 훈련을 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팀 전체 훈련, 풀훈련, 실전 경기와 같은 근육의 최고의 수치에 힘을 쓰는 훈련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당일에 그런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래도 몸에 무리가 없을지를 테스트해봐야 하고 거기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못 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지를 말하기 어렵다면서 본인도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못 뛴다라고 할 수 없으나 확실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그래서 막판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트넘 뉴스도 어디까지 추정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100%의 컨디션을 유지해 출전을 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 라지팔 브라르 박사가 스포츠 의학 전문가이고 선수들의 몸 상태를 판단하고 부상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물이지만 실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 정말 뇌피셜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라지팔 브라르 박사가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려면 토트넘의 그 근거리에서 영국의 런던에 거주하면서 어떤 지인들이라든지 구단 내부 인사와 소통이 가능해야 하는 인물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어. 지금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물론 축구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농구나 다른 스포츠를 두루두루 다루면서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 상황에 대해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치료도 하는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의견이 굉장히 전문적인 의견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고 있는지 몸 상태를 체크해보거나 엑스레이를 본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채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이 의견은 정말 토트넘 뉴스에서도 경기를 앞두고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손흥민 선수의 출전 가능성 여부, 복귀 여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콘텐츠를 그냥 의사에게 물어보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실제 토트넘이 경기 출전 전에 손흥민 선수를 테스트해볼 것이고 훈련 강도도 맞춰볼 것이고 만약 그러다가 정말 상황이 안 좋다, 안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와 다른 결정,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전도 휴식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충분히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는 부상에서 최근 함께 복귀했던 제디 스펜서와 함께 선수단의 벤치 바로 옆에 정말 일렬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팀과 하나된 모습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또 일정을 함께 보냈거든요. 그런 점은 이제 본인의 복귀가 거의 가까워 왔다라는 것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물론 토트넘의 홈 경기이긴 했지만 날도 쌀쌀하고 밤인데 그렇게 끔찍하게 본인의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손흥민 선수 아무리 현장에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근육을 회복하는 일정을 보내면서 응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 현장에 와서
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라는 것은 지금 부상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거의 다 나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외신들, 영국 언론들도 이번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조심스럽게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선발로 뛰면서 조금 이른 시간 후반 도중에 교체 아웃이 됐고 본인의 역할을 다 해내고 내려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뛰게 된다면 선발로 뛸 것이다. 아닐 거면 아예 휴식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통계 매체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정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토트넘은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주전 3톱을 가동을 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지난 주중 경기였죠. 맨시티와 경기에 아예 휴식을 취한 제임스 매디슨이 비수마, 쿨루세스키와 함께 미드필드 라인에 선발 출전을 하고 포백 라인은 우도기 그리고 반도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 크진 않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반도벤 본인이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back soon, 곧 돌아온다라고 메시지를 남겼으니까 지난 시즌에 겪었던 것처럼 꽤 긴 한 달 이상의 그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당장 맨시티와의 경기에 햄스트링 근육이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엔 무리해서 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맨시티와 경기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드라구신이 로메로와 함께 센터백 조합을 이루고 오른쪽에 페드로 포로,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스턴 빌라는 왓킨스를 최전방에 놓고 모건 로저스가 처진 공격수, 왼쪽에 제이콥 램지, 오른쪽에 존 맥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틸레만스와 오나나, 포백 라인에 디뉴, 파우토레스, 콘사, 맷캐시 그리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골문을 지키는 형태인데요. 이 맷캐시가 굉장히 거칠고 더티한 파울을 하는 선수라는 점이 조금 우려되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떨쳐내면서 좀 이 선수가 아예 그런 파울조차 하지 못하게 신속하게 골을 만들어내면서 큰 시간, 많은 시간을 좀 소화하지 않고 전반전에 거의 게임을 거의 끝장내버리고 휴식을 취하는, 그러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아직도 손흥민 선수가 최근의 일들로 인해서 만약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뛰고 나서 또다시 통증이 오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긴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에 거의 2년 만에 대표팀의 일정을 함께하지 못했던 주장 손흥민 선수인데 11월 A매치가 이제 11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11시 쿠웨이트 원정, 그리고 11월 19일 화요일 밤 11시에는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가 팔레스타인의 이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문제로 인해 팔레스타인에서 열리지 못하고 요르단 암만에서 치르기로 했거든요. 두 경기 다 중동에서 치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파 선수들 입장에서는 중동에 갔다가 한국으로 온다든지 한국에 갔다가 중동 거쳐서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동의 피로와 시차의 문제가 조금은 더 완화된 채 치를 수 있고, 또 유럽에서 한국에 오는 것보다는 중동으로 가는 정도는 비행시간이나 시차의 크기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컨디션 관리에 수월할 수 있는 경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홍명보 감독이 굳이 무리해서 월드컵 본선 때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10월에 무엇보다 월드컵 3차 예선에서 가장 힘든 상대로 여겼던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을 상대로도 손흥민 선수 없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새로운 선수들의 발굴과 가능성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부상이라면 당연히 뽑을 수가 없는 것이고 확실하게 조금 참고 무리해서라도 뛸 수 있는 상황인 거라면 굳이 부르지 않고 회복하면서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할 생각, 그렇게 이제 관리할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4일 월요일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11월 월드컵 예선 명단을 발표할 텐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체 선수도 이미 준비를 해놓고 또 계속 손흥민 선수, 토트넘 구단 측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이제는 32세인 손흥민 선수의 몸 관리를 서로가 철저하게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 밤 11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출전을 한다면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한 것이고, 물론 그 경기를 치르고 나서 몸 상태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문제없이 그 경기를 잘 치렀다면 손흥민 선수가 11월 월드컵 예선전까지도 쭉 뛰겠지만 그게 아니다, 못 뛴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장 이번에 소집을 이제
하고 토트넘의 경기를 못 복귀한 가운데 대표팀만에 온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스턴 빌라와의 실제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시간을 소화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에 유럽 출장, 중동 출장을 좀 길게 다녀오면서 여러 많은 선수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 앞으로 뽑을 만한 선수들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히 스위스 그라스호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영준 선수, 스트라이커 이영준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보고 면담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은 뭐 현재 조금 더 경험 있는 선수들, 조금 더 지금 예선전에 특화된 선수들을 위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영준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팀의 자리를 잡고 유럽 무대에 적응을 하고 더 성장을 하고 더 좋은 무대에서 또 활약하는 이적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지켜보고 본선의 최고의 모습을 보이면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또 10월 월드컵 예선전에서 나란히 A매치 데뷔골을 넣은 오세훈, 오현규 이 선수들이 이제 이번에도 승선을 하고 또 최근 울산 HD에서 오랜만에 또 골맛을 보면서 울산의 이제 우승 경쟁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베테랑 공격수 주민규 선수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재승선을 할 것 같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가 문제죠.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황희찬 선수도 부상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엄지성 선수도 부상 중이다 보니까 지난 10월 월드컵 예선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의 승선이 확실시되고 대체 발탁됐던 문서민 선수의 발탁 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에 뎁스의 또 문제 이선의 공격수 영역을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선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이강인 선수가 확고한 주전인 가운데 양민혁 선수의 재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K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는 주말 경기까지도 홍명보 감독이 현장에서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오는 주말 좀 고민하던 선수들이 있다면 거기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인 선수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미드필드 라인은 기존의 이재성, 홍현석, 이동경, 황인범, 백승호 그리고 박용우, 권혁규 선수에 이어 이번에 중동 출장 과정에서 직접 지켜본 것으로 알려진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 선수의 발탁 가능성이 있고요. 수비 라인은 역시 기존의 이명재, 박민규, 서령우, 황문기가 풀백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센터백 위치는 유럽파와 중동파 위주로 이동거리가 많지 않은 선수들 특히 중동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뛸 것 같은데 권경원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김민재, 권경원, 김주성이 왼쪽, 조유민, 정승현, 이한범이 오른쪽 센터백을 맡고 골키퍼 포지션에 아쉽게도 김승규 선수가 최근 사우디 리그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상대 선수와 충돌 과정에서 무릎 부상이 재발해서 십자인대를 또 다쳤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금은 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현우, 김준홍 선수가 그대로 선발된 가운데 또 다른 골키퍼로서 기존에 소집되어 왔던 뭐 황인재 선수라든지 뭐 송범근 선수가 최근 팀 내 조정 경기에서 조금 밀려 있다 보니까 광주의 김경민 선수의 깜짝 발탁이라든지 또 새로운 얼굴이 들어올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11월 4일에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기를 하고 또 어떤 선수들이 소집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뿐 아니라 또 11월 월드컵 예선전에 나서는 대표팀 소식, 대표팀 명단 분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